당신들은 나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자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길 바라네요. 하지만 이제 당신들은 내게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더 브라위너는 최고의 미드필더이자 잉글랜드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다. 처음에는 양부모에게 버려졌고 그 후에는 아카데미에서 퇴출당할 뻔했던 사람이 이룬 성과치고는 꽤 놀랍지 않은가. 이후 사랑했던 연인은 같은 팀 선수와 바람이 났고 이 사실을 언론에 폭로했다. 마침 그 시기 영국 언론은 첼시에서 실패한 그를 앞다투어 실패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한 사람,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지만 결국 자신만의 성공을 만들어낸 한 남자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 Манчестер Сити открывает счет и делает это Кевин Де Брuyне. Ну, король вернулся, да. 어릴 때부터 나는 늘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다. 경기장 밖에서는 친구가 거의 없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내성적인 성격이야말로 이 벨기에 선수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케빈은 보여주기식 행동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번 입을 열면 그 어떤 것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나는 작은 벨기에의 한 도시에서 태어났다. 문제는 내가 이미 6해 동안 지역팀 아카데미에서 뛰었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훈련에 가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것이다. 그러다 14살이 되던 해 겐크로 떠났다. 나라의 반대편에서 온 신입생이었고 말투도 다소 어색했다. 주변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법을 끝내 익히지 못했다. 단 하나뿐인 휴일에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겐크에서 보낸 첫 2해는 내 인생에서 아마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 케빈은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결정하는 성격이었다. 14살이 될 때까지 이미 2번이나 부모에게 아카데미를 옮기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탁한 곳이 바로 겐크의 학교였다. 훈련장은 집에서 차로 대략 2시간 거리에 있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2번째 해가 되자 케빈에게 위탁가정이 배정되었다. 유럽에서는 흔한 일이다. 축구 클럽들은 가정에 보상을 제공하며 그들이 아카데미 소속의 2-3명의 젊은 선수들을 돌봐주도록 한다. 선수들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케빈은 학년 내내 자신이 맡겨진 가정에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다. 방에서 나오는 일조차 줄였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고 생각했다. 여름 방학을 앞둔 어느 날 위탁가족은 그에게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다시 돌아오길 기대할게. 연말이 되어 나는 짐을 싸고 위탁가정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들은 내게 좋은 여름 보내, 방학 후에 다시 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엄마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들은 네가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는데 위탁가정이 더 이상 널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 나는 얼떨떨했다. 뭐? 왜? 모든 게 잘 됐잖아. 그때 엄마가 한 말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냥 네가 네 자신인 것 때문에 그들은 네가 너무 조용하다고 해놨어. 너와 소통하기 어렵고 함께 지내는 게 힘들다고 했어. 위탁가정이 거절 사유에 정확히 무엇을 적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 클럽은 갑자기 16살의 케빈을 문제아로 보기 시작했다. 결국 데 브라위너의 친부모에게 연락이 갔고 구단 측은 더 이상 케빈을 지원할 생각이 없으며 새로운 팀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와 함께하기엔 너무 많은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결국 그는 다시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곳은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체계적인 스포츠 기숙학교가 아니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학생들이 생활하고 훈련하는 곳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숙시설이었다. 예를 들어 케빈의 저녁 훈련은 밤 9시에 끝났지만 기숙사에서는 저녁 식사가 8시에 마감되었다. 그곳은 마치 문제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 같았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위탁가정에서 생활했으니까요. 하지만 16살 때는 그런 걸 깊이 고민하지 않죠. 이 말은 케빈 본인이 직접 남긴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황당한 점은 데 브라위너가 마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가장 비겁한 점은 사람들이 정작 그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 사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1군에 합류하자마자 그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 그를 가족으로 받아주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너희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너희에게 잘해줬어. 하지만 너희는 내게 솔직하게 말할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었어. 분명히 말할게.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좋지 않아.
후에 우리 주인공은 지금이라면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친 듯한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이다. 17살의 케빈은 갱크의 1군에서 데뷔했고 18살에는 컵을 우승했으며 19살에는 국가대표로 데뷔하고 벨기에 챔피언이 되었다. 그 시즌에 17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지역 수준에서 모든 것을 이뤘다. 하지만 데 브라위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전 코치와 동료들은 먼저 그의 성격을 떠올린다. 그의 경기 스타일보다는 예를 들어 그는 지는 것을 싫어하고 화가 나면 토마토처럼 얼굴이 빨개지며 황소처럼 고집이 셌고 그의 별명은 세탁기였다. 왜냐하면 그는 최대한 건조하고 조용하게 대화했으며 말이 적고 말을 할 때는 정말로 마음속에 불만이 쌓였을 때였다. 나는 한번 훈련에서 팀을 나누고 서로 경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케빈은 지고 있는 팀에 있었고 갑자기 그는 우리 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 중 하나인 바르데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 들어봐, 너 좀 뛰어야 해. 나는 이길 거야. 그때 그 친구는 겨우 18살이었다. 그 당시 21살이었던 데 브라위너는 한 경기의 휴식 시간에 TV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보통 경기 진행이 잘 되지 않지만 아직 45분이 남았다고 말하는 대신 그는 파트너들에게 분노의 말을 쏟아냈다. 나는 그들이 부끄럽다. 갱크를 위해 뛰고 싶지 않은 사람은 모두 팀을 떠나라. Daar is De Bruyne voor de 4-5. Kevin De Bruyne stiften en scoren. Derde goal van Kevin De Bruyne. 4-5. 21살의 나이에 케빈은 런던의 첼시와 계약을 맺고 독일의 베르더로 경험을 쌓기 위해 보내졌다. 독일 분데스리그에서 첫 시즌을 맞이한 그는 베르더 클럽에서 최고의 젊은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골프 어시스트 시스템에서 10골 10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케빈은 독일에서 한 시즌 더 남고 싶었지만 모리뉴는 그가 런던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여름부터 1월까지 케빈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130분을 뛰고 컵 대회에서는 3경기에 출전했다. 6개의 달 동안 4경기를 뛰었다. 개인적인 대화에서 포르투갈 감독은 선수에게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며 그를 그 자리에서 5번째 선택으로 여긴다고 했다. 그의 결과적인 플레이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젊은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리그에서 4경기를 뛰면서 통계치를 쌓을 수 있었을지 이해할 수 없다. 전형적인 조세 모리뉴의 모습이었다. 저는 실수를 하지만 항상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케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가 지난 경기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훈련에서 어떻게 했는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선발되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을에 영국의 타블로이드들은 런던 팀의 신인을 실패자라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미디어에서는 디브루인의 연인에 대한 불륜 소식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언론은 처음부터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론과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짧은 문장으로 대답했고 종종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전 첼시 미드필더 오비 미켈은 두바이 아이 방송에서 벨기에 선수가 런던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케빈은 항상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었고 항상 혼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항상 우울했고 항상 불평을 했습니다.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1년 후 2414년 11월 데브리네의 전 여자친구는 인터뷰에서 그가 티보 쿠르투아와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만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티보와 케빈은 4해 동안 함께 행크의 유소년 팀에서 뛰었고 그 후 3해 동안은 1군에서 함께 뛰며 국가대표로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면 적어도 좋은 동료였던 셈이죠. 그리고 캐롤리는 세상에 말합니다. 쿠르투아가 하룻밤 동안 데브리네가 3해 동안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줬다고. 하지만 여기서 더 궁금한 점은 티보에 대한 질문이죠. 후에 자신의 책에서 케빈은 아직도 쿠르투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첼시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데브리네는 월드컵 예선에서 국가대표팀의 절반 이상의 공격을 담당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팀의 중요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반면 쿠르투아는 좋은 골키퍼였고 이 사건 이후 팀 내에서 그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감독인 마르크 빌모츠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케빈을 불러서 쿠르투아를 퇴출시켜야 할지 물었습니다. 데브리네는 아니요. 그는 우리의 최고의 골키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Кто забил? Конечно, Де Брюйне. На мой взгляд, лучший игрок Бельгии сегодня. Лучший игрок сборной Бельгии. 2013년 가을 무리뉴는 이 선수가 이플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에 반해 케빈은 즉시 첼시를 떠나기를 강력히 원하며 가까운 이적 시장에서 이적을 추진합니다. 2014년 말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소식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2015년 초 그의 친구이자 팀 동료인 벨기에 선수 주니어 몰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 순간 그는 데브리네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일주일 내내 훈련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집에 독일 축구의 선두주자 바이에른 미넨이 방문했습니다. 케빈은 2골을 넣고 1골을 도왔으며 그는 분데스리가 최고의 어시스트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데 브루이네는 벨기에 올해의 선수, 독일 최고의 축구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16골, 28 어시스트, 시즌 51경기에서 44점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미드필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23살에 이루어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국내 리그에서 2번째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컵과 슈퍼컵을 우승했습니다. 뛰어난 시즌을 보낸 빨간 머리 소년입니다. De Bruyne is advancing, and De Bruyne keeps on going and hits it into the back of the net. What a sensational goal! Kevin De Bruyne off the layoff from home. 바이에른은 이미 벨기에 선수를 영입하려 했지만 우리 주인공은 영국에서 복수를 꿈꾸며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 맨체스터 시티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5,500만 파운드를 이 미드필더에게 지불했습니다. 이는 이 스포츠 역사에서 7번째로 큰 이적이었으며 영국 축구에서 가장 비싼 두 이적 중 하나로 영국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간지 미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거절당한 선수에게 6천만 파운드. 이러한 언론의 주요 메시지는 데 브루이네가 눈에 띄는 스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가 있는 그대로의 평범한 남자일 뿐 그에게 투자된 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의견은 2해 전 첼시에서 실패한 선수들로부터 지지받았습니다. 조제 무리뉴는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데 브루이네가 세계 최고의 리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 2번의 선발 출전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다. 큰 클럽에서 뛰기 위해선 벨기에 선수에게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비판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비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점부터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한 셰이크들이 구단의 재정을 신경 쓰지 않고 엄청난 금액을 이적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영국 축구 팬들은 맨체스터 시티를 다소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데 브루이네는 그런 기사를 읽고 그에 대해 반응했습니다. 그 당시 케빈은 필드에서 그의 비난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16골과 1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무릎 부상과 2달의 재활을 감안했을 때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동기부여가 된 벨기에는 언제나 고품질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그의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시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 여름 펩 과르디올라의 취임입니다. 스페인 감독은 디 브루이네에게 그를 세계 최고의 5명의 선수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수 본인에 따르면 이는 그의 경력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삶에서의 불쾌한 에피소드로 그것이 그 선수가 가치관을 제고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이별 후 케빈은 빠르게 그가 찾고 있던 진정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확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곧 일어날 것 같을 때 선수의 아내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들은 2명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것이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 후에 케빈은 드물게 한 인터뷰에서 그 시기에 그는 축구가 단지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미 평온했던 데 브루이네는 경기 중에 전혀 긴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티의 의사들은 경기 전날 선수들에게 침 샘플을 채취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데 이는 영국에서 흔히 행해지는 관례입니다. 그런데 데 브루이네의 스트레스 수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의심의 여지 없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침착한 남자, 그를 믿고 있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고급 파트너들이 있으며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경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Kevin De Bruyne who lines up a shot and scores for City.
De Bruyne! What a start to City's second half! 이 선수가 거의 약점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큰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데브리네는 양발로 거의 똑같이 슛을 날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읽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는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고 공격을 전개합니다. 케빈은 팀의 두뇌이자 세계 축구에서 가장 위대한 두 팀을 만든 사람인 과르디올라의 아이디어 전달자입니다. 이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스캔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파티에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벨기에는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에서 2장의 빨간 카드를 받았지만 직접적인 레드카드는 한 번도 없었으며 모두 시티에 오기 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패스는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Forward by De Bruyne. Gabriel Jesus wins it with the last kick of the season. Чудо передачи! Чуд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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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то Кевин Де Брюйне! Просто волшебство! Волшебник футбольный Кевин Де Брюйне! 시티에서 8시즌 동안 디 브리네는 17개의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5차례 잉글랜드 챔피언, 러시아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이며 8시즌 중 4번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어시스트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시즌당 어시스트 수에서 EPL 기록을 갱신했으며 2차례는 영국에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고 3차례는 UFA 올해의 2번째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프랑스 풋볼 잡지에서 3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Диол Морес, пас до штрафной площади Де Брюйне, это его позиция, это почти пенальти. Я здесь лишний, ребят. Мне решительно больше нечего сказать.